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 법사위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3년 6월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가 쌍방울 사건에 관련이 돼 있었고 내가 관련해서 이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전면 부인을 해오던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당시 사건이 굉장히 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 변호인 교체가 이루어졌었고 그 배경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을 했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 단순히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 대통령 두 분이 만약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김현지 그 당시 보좌관 입장에서는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죠.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갑니까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약간의 지시성 또는 질책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그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느낌의 그런 관계였다 그러면 그건 정말 부적절합니다. 소위 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수시로 들었던 것 같고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만약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면 이건 사법방해예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뜻에 맞게 여러 진술을 하는데 본인이 모니터링한 이후에 본인 모시고 있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유리하게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 했다. 이건 분명한 사법방해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 9월 27일 날 영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때였거든요. 또 하나 박찬대 의원이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하고 통화하던 시기가 8월 달이에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당시의 영장이나 검찰 움직임을 통제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법방해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당사자인 설주한 변호사, 김현지 실장과의 소통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김 실장이 네 번에서 5번 정도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했고 한 번은 검찰에 협조하라면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게 사실이냐,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후에 사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설주한 변호사가 소통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 우리 TV조선의 보도에서도 설주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건 아니었고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꿔서 스스로 사임했다. 이것이 설주한 변호사가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주한 변호사가 어떠한 이유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교체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는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변호인이 검사에게 이 사임을 하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김현지라는 이름을 콕 박아가지고 그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건 뭔가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고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동하려고 했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저는 더 힘이 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당시에 왜 본인이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가, 왜 진술이 바뀌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찰로부터 회유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되고요. 다만 한 가지, 김현지 당시 보좌관과 예. 설주환 변호사가 소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주환 변호사는 당시 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었던 부분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김현지 전 보좌관이 당시에 모든 이 상황들을, 사법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그에 의해서 뭐 변호인을 사임해라 말아라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뭐 문제를 제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김 실장이 변호인 교체를 통해서 이 증거 인멸, 위증 교사를 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설주환 변호사가 당시 그 민주당의 법률위 소속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였고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설주환 변호사를 콕 집어서 선임했던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왔다라는 것은, 저희가 극단적으로 보면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의 이익을 위해서 가서 변호 활동을 강하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검찰이 아니고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약간의 어떤 뭐 감시 비슷한 이런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김현지 실장 등은. 추정이십니다. 추정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의 윤리 차원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추정이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하게 됐고, 예. 다만 이화영 부지사가 설주환 변호사를 해임 내지 설주환 변호사가 검찰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가 그 다음에도 법정에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져요. 이게 9월 달에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 당시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를 사임서를 내요. 예.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내 뜻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화영 부지사는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마 반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배우자와 또 여러 뭐 박찬대 의원과 통화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저희가 예. 그걸 접한 내용의 토대로 보면, 나중에 보면 반항심을 잃고 어떻게 보면 순순히 이제 승복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본인이 검찰했던 내용들을 바꾸잖아요.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증거인멸 아닌가. 그래서 이 시도가 처음부터 김현지 씨로부터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2년 전 법정 내 어떤 부부싸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지점까지 짚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 사임을 하는 과정에서, 해임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뭐 정신 차려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이 사건 전후로 변호인들이 일부 사임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사건의 기저에 김현지 실장이 있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술도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도관들을 교모하게 따돌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어제 물러서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어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의도를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한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개호했던 교도관들도 비슷한 증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감찰의 결과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했습니다만 부인을 만나게 해주겠다, 아들을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의 강압 수사를 하는 그리고 회유하는 끊임없이 회유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회유의 일부분이 박상용 검사 등이 같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음식이 반입되어 들어왔고 그 외부의 음식 중에는 뭐 연어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연어 초밥도 있었다라고 이런 것인데 예. 그 자리에 술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외부의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외부의 음식이 반입이 되었고 그것을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까지는 다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 이 부분은 이화영 전 지사의 그 진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상용 검사는 다만 감찰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좀 보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뒤집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현안은 양평 공무원의 그 사망이잖아요. 예. 그럼 양평 공무원은 특검 조사받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유서 등 메모 등 작성해 놓고 사망을 했어요. 그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니 연어 사줬다고 회유했다는 정도 갖고 저렇게 뭐 이전에 해당 검사의 탄핵 청문회에서도 또 다뤘고 또 다루고 또 다루잖아요. 몇 차례 다루고 있는데 그걸 불러다 다뤄야죠. 왜 특검 불러다 안 다룹니까? 지금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획에 따른 차곡차곡 지나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저런 공방이 의미 있을 수는 있죠. 술이 반입되고 한 것은 직무윤리상 또는 뭐 교정윤리상 이거는 당연히 파헤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증거 능력하고는 달라요. 예. 법원에서 이미 1, 2, 3심을 통해서 저 부분이 만약에 저것 때문에 회유 내지 압박을 받아가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면 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전부 다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재심까지 갈 사유도 아니고 그렇다면 직무윤리 차원에서 그간의 법무부의 감찰을 지켜보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하면 될 일을 저렇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부인을 만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협박했다고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접견 금지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그 당시에 뭐 거의 100회인가요? 변호인 접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면회도 뭐 수십 차례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방에 갇혀서 본인들 심리가 뭐 불안한 상황에서 진술했다. 온갖 것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렇게 할 시간에 양평 공무원 관련된 사건 관련돼서 특검을 불러다가 거기서 좀 추궁하고 뭔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한 달 전 박정훈 의원에게 받은 비난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이 발생했는데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에휴 이 짜지라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에휴, 정해야겠습니다. 바로 곧장 이 찌질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아까 보니까 자기가 보낸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저 과방위 국감에 앞서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과방위 국감이 열린 건데 그 과정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의원에게 받은 비난 문자를 공개를 한 건데 개인 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있었어요. 글쎄요, 그 김우영 의원이 저 문자를 받은 거는 9월 초라고 합니다. 예, 한 달 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어제 저 문제가 물론 이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공개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김현지 지금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국민의힘의 국감 전략을 알겠습니다만
너무나 무도한 그또 터무니없는 과도한 억측성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우영 의원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박정훈 의원이 이 국감장인 사실은 국회의 국감장이라는 곳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곳 아닙니까? 또 방청객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쌍욕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위신이라 체면이라든가 오늘 아무리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은 있다. 특히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욕설로 시작된 문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직접 입으로 욕설까지 내뱉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김우영 의원이 저 문자를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이 박정훈 의원의 전화번호 같은 부분을 이렇게 좀 지우는 그런 좀 성의 있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다못해 저기 어둑했으면 지금 그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에 대한 문자까지 공개하는 사태까지 이루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도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김우영 의원이 어떤 박정훈 의원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었으면 그 의혹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한 달 전에 받았던 어떤 문자를 지금 대뜸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온 거죠. 저희 사적 보복이고 뭐 공사 구분 없고 이런 비판은 저는 그분들한테 너무 부드럽다고 보고 그 부분은 상임위를 방해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이 평가하시던데 저는 그거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상임위 파행을 노리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저런 개인적인 문자를 도대체 전화번호까지 띄워서 누구한테 읽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애들 싸움 우리 엄마한테 읽을 거야 그러잖아요. 저 부분 누구한테 읽는 거죠? 뭐 소위 강성지지층한테 읽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한테 읽는 겁니까? 국민한테 읽어서는 오히려 회초리 맞을 것 같고 하여튼 저런 식의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국회의 수준이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목 논란이 있었던 법사위 국감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 대도 않은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를 겨냥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저 말씀은 첫 번째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누구 말은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을 보인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수사기관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이 대통령의 사건마저도 2년 7개월이 걸렸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증 사건 관련 수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수사 안 한다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뭐 결론을 내놓는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짓말을 했다. 왜 수사 안 하냐? 이게 통과 의례다.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거부 이게 현안인 상황에 저런 말씀하시게 되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겨냥한 말씀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더 문제가 지금 재판 계속 중인 이 대통령께서 관련 사건을 언급하면 그러면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 발언 굉장히 큰 오해를 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지금 대통령께서 특정인을 겨냥하셨다 이렇게 저는 보진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께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 소위 내란의 밤의 그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되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한덕수, 최상목 등 당시에 이
비상계엄에 참여했었던 국무회의에 참여했었던 많은 이 정부 인사들이 국민들을 정말 속여왔던 그런 광경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국회에 나와가지고 다 본인들은 대통령을 말렸다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무것도 지시받은 것도 없고 뭘 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만 CCTV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CCTV에 보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하는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국회에서 아무리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저렇게 버젓이 그 거짓말을 한 상황들을 누가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다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국민들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이번에 증언에 대한 선서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오늘 그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가신다고 하는데 예. 오늘만큼은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그 진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의 저 말씀은 공이 다 적용돼야 되는데 특히나 지난 청문 과정에서 저희가 봤던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국회에서 진술 이 부분도 상당히 진실에 기반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대통령 당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